두 가지 0513이 필요한지. 두 번째, 그러니까 0513 커리가 깔릴 거예요. 그 0513 커리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수업을 지금 이것까지 듣고 판단해도 돼. 이것도 지금 0513이잖아. 그래서 아까는 구조적 처리에서 필요한 걸 봤고, 얘는 내용과 구조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좀 처리해 보시고, 이게 수준상 지금 내가 이걸로 공부하는 게 맞겠다 싶은 학생들이 내 눈에는 최소한 30-40%가 보여요. 그래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얘기니까 잘 판단해 보시고 준비하시고,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티어는 아직 못 올려주겠는 학생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수업 끝나고 정리해서 여러분 이름 쓰고 몇 회독 몇 % 정도 학습이 됐는지 작성해서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오케이? 지금 바로 0513 필요한지는 아닌지는 역시 이 수업까지 듣고 이 지문까지 보고 판단하시고, 이거 약간의 수정이 있겠지만 이런 컨셉이라는 것만 좀 알아둬. 그래서 7월부터 이렇게 진행될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봅시다. 이 지문도 같이 한번 털어볼 건데,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지문이면서도 쉬운 지문인 이유는 이미 기출에서 평가원에서 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전제하면 되게 쉬워지는데 그게 아니면 되게 어려워지거든. 예를 보면요, 이제 사과야. 이 사과를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이따 글의 지문 볼 건데, 뭐냐면 오늘 또 이제 사과를 준비했습니다. 자, 사과를 하나를 봤어. 1번 사과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봤어. 아, 집에 녹색 사과 있는데 그거 갖고 올 걸 그랬다. 야. 또 하나의 사과는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근데 지금 두 개 보면 색깔이 완전 똑같진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좀 불구스름한 색깔이 드는 요런 모양의 요런 크기를 사과라고 했잖아. 자, 무슨 얘기냐면 이만한 걸 사과라고 하진 않아. 맞지? 사과랑 모양이 비슷한데 이만하면 이건 약간 수박이거나 호박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 사과를 요만하다고 하진 않아. 맞죠? 그러니까 크기도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색깔도 중요한 이유가 흰색은 사과가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냐, 우리는 어떤 사과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일반화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사례들에서 색깔, 모양, 크기 같은 정보들을 하나하나를 읽어오는데, 이 지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잘 봐. 옛날 사람들이 근대로 넘어오면서 되게 많은 철학적 고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을 봤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대상의 본질이 궁금한 거야. 이 대상이 뭘까? 그럼 이 대상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감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대상을 보든 맛보든 뒤로 듣든 오감에 의한 정보가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감각적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사고, 인식의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럼 봐봐. 우리 사고, 인식의 결과 얘는 이런 거예요 라는 어떤 본질이나 일반화를 해낼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문제. 과연 우리 감각 경험이 이 대상과 대상의 본질과 사고의 결과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투과시켜 주느냐, 아니면 둘 사이에 뭔가 왜곡이 일어남으로써 이 둘이 완전히 같지는 않느냐, 이 문제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고민을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야, 이게 감각이 여기에 뭔가가 들어오면서 혹은 얘가 정확하지 않음으로써 이 둘이 같지는 않을 거야 라고 보는 관점이 회의론이에요. 이해됐어? 이건 배경 지식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 수도 없이 나왔고 전제해서 출제하는 게 앞으로 계속 보일 거예요.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37번 그림에다 얘 그려놔. 아니면 7페이지에다 그려놔. 좀 그려요 빨리. 이거 써 빨리.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식론이 뭐라고? 저 노란색 사고 과정이야. 대상이 있고 감각 경험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들을 판단해서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이겠구나라고 사고하는 것. 이게 인식론인데,
과연 그 인식이 정확할까? 중간에 감각 경험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정확하게 정보가 100% 똑같이 전달이 안 되면 우리는 본질을 알 수 없잖아. 이게 회의론이라고요. 간단히 도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게 항상 핵심이야. 그러면 이걸 좀 더 총체적으로 다뤄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인식론은 항상 야 우리 그거는 정확하게 대상의 본질을 알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으로 이어지고 그 회의론도 크게 두 가지 경험적 지식에 있어서의 회의론과 선험적 지식에 있어서 회의론으로 가요. 그러면 일단 지식의 종류인 경험과 선험에 대해서 또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나 또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플러스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감성적 사고, 감정적 사고 둘 다 하잖아. 둘 다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이걸 기반해서 철학 지문들이 0513에서 쭉 이끌어져 오다가 1416 지나고 요즘이 돼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죠, 이제. 근데 피곤해진다고 할 것도 없어. 왜? 사실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범주에서 다루는데 문제는 기출이 누적되고 평가원 EBS 기출이 누적됐는데도 연계에서 출제한다고 이미 누적시켜놨는데도 그 평가원의 출제 원리를 왜 무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알겠냐고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배웠음에도 연계됨에도 자꾸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그 지문만 파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와서 필기하셔야 돼요. 그리셔야 돼요. 그리셨나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008. 인간은 감각과 더불어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미 인식론을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글에는 없지만 대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세계라는 말로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일단 1 대상이 있고 그거를 감각으로 그 다음에 사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사고는 감각적으로 받아들인 특수한 것들을 일반화하는 귀납적 사고를 통해서 본질적인 연관과 구조를 해명해서 지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 지식은 뭐냐면 본질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작용은 과연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총체적이란 말이 뭐냐고요, 도대체. 사실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의론이에요. 야, 너희 인식 틀렸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이 지문은 그의 지문이라고요. 회의론 지문이라고요. 왜? 총체적인 인식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즉, 우리 인식에 한계가 있네. 회의론이네가 되는 거라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계속 봅시다. 사물은 우리의 인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지닌 속성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면 전제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좀 이따 보여드려야 되지만 쌤, 불을 좀 꺼볼게요. 잠깐만, 봐봐. 여러분, 사과 보이죠? 이 사과 색깔이 불 꺼봐. 다시 켜봐. 봐, 보여요? 불을 껐을 때 검정 또는 색깔 비친 부분들만 색깔로 다시 빛이 났잖아. 즉, 사물은, 사과는 우리 의식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것의 색깔 같은 속성은 불을 끄냐 키냐 등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죠. 끊임없이. 그 얘기야 지금. 문제는 들어오세요.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슨 소리지 싶고 지금처럼 상상을 하거나 기출 흐름을 보면은 보이죠. 이러한 사물은 사고는 어떻게 관념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구체 사물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 관념 간의 차이가 글의 세팅인 거예요. 이게 글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찰행위를 통해서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 그림으로 또는 도식으로 이해해 봅시다가 된 거죠. 됐어? 그래서 정리하면 뭐냐? 이거야. T1일 때 D1이라는 정보가 들어와요. T2일 때 D2라는 정보가 들어오지만 이때 존재하는
저한테 와. D1이라는 정보는 T1에서 받아들인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리고 T3일 때 D3라는 정보가 들어오지만 이때 존재하는 D2, D1 모두 이미 머릿속에 T1에서 받아들인 D1, T2에서 받아들인 D2라는 정보가 온다는 거죠. 됐어? 즉 정리하면 뭐라고? 모양에 관련된 정보는 네, 지금 거꾸로 써놨네. 잠깐만, 맞는데? 맞네요. 자, 봐봐. 봐. 지금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정보를 볼게요. T1에서 사과를 봤어. 자, T1의 사과의 색을 봤어요. 빨간색이죠? 그럼 우리 빨간색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어요. 빨간색이야. 그리고 봐. T2가 되면 모양은 이렇게 뭐 하트 모양, 사과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T3가 됐을 때 크기는 이 주먹 크기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 머릿속에 있는 D2라는 모양 정보나 그때 머릿속에 있는 D1이라는 색깔 정보는 이미 기존에 있던 정보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사과를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이 글에 따르면이야. 이단락 주제 설명에 따르면 사과의 색은 빨갛구나 T1의 시점에서 처리했고요. T2의 시점에서는 모양은 이렇게 이런 주먹의 하트 모양이구나. T3 시점에서는 크기가 요만하구나. 그런데 T3 시점에 종합된 모양과 색깔은 이미 T2에서의 모양, T1에서의 색깔이 누적된 정보라고. 그 누적된 정보의 결과 얘는 사과예요라는 결론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락 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단락 글의 내용에 이런 표 도식을 두고 T1에서 D1이 왔고요. T2일 때 D2가 추가되지만 D2가 추가되지만 D1이 이미 누적된 D1이 있는 거고요. Tn일 때 누적된 것들의 Dn이라는 정보만 추가되어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우리 관념 속에서 있는 정보.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저한테 오세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현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불 끌 거야. 보세요. 불 끌 거야. 아니, 고정을 시켜놔야지, 카메라를. 여기까지 자꾸 고정을 시켜놓고 뒤로 가주세요. 카메라 고정을 시켜놔요. 이제 왔다가 안 보일 거야. 자, 불을 끌 건데 좀 이따가. 자, 보세요. 색깔 빨강이죠. T1 시점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모양을 보려고요. T2 시점이 됐거든. 불 꺼봐. 불 켜봐. 보여요? T2 시점의 색깔은 검정으로 변해버렸어요. 이해됐어? 맞잖아.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라고 기억하고 있다고요? 얘는 빨갛다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T2일 때 모양은 이렇게 생겼거든? 자, T3 때 와가지고, 이거 주먹 정도 크기구나 보려고 했는데, T3가 되면서 내가 배가 고파서 얘를, 애플 됐어요, 애플. 아이폰 됐다고요, 아이폰.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앞쪽으로 오세요, 다시. 먹방 좀 하고. 자, 봐. T1일 때 D1 색은 빨강이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빨간데 모양은 요렇구나예요. 크기도 요만하구나예요. 그런데 이 모양은 T2일 때 모양과 T1일 때 색깔이었으나 실제, 불 끌 거예요 다시. 실제 T1일 때 빨간이었던 색깔은 T2 모양을 보는 시점에 불 끌 거예요. T2 모양의 시점에서 불 꺼 빨리. 검정이 됐다니까. 불 켜세요. 됐어? 그리고 T3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은 얘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 애플 됐다고요. 즉 무슨 얘기야? 현실에서 매 시점마다 변해요. 대상은. 근데 우리 관념 속에서는 안 변하는 걸로 고정했다는 거야. 이 차이가
인식에 총체적으로 다다를 수 없음을 얘기한다고요. 글에 있는 얘기하는 거야. 내 머릿속 얘기 아니라. 일로 오세요. 철수가 어떤 사물을 이모저모 살펴본 후에 육면체다. T1에서 특정 속성 D1, T2에서 특정 속성 D2. 계속 관찰을 했어. 누적을 시켰어. 도식을 하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3단락 초반부. 자, 요점 정리합니다. 이제 야, 우리 이 예시를 봤더니 우리가 관찰을 통해 어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러한 지식은 서로 다른 시점에 획득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고 그런 자료들을 관찰이 진행해서 각각의 특정 시점의 사물의 특정 속성으로 추상된 것들, 즉 의식 속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관념이고 불가하다 한계 지적을 한 거고, 이러한 관념들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지 않으므로 변하지 않는다.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다라는 특징.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이전까지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다. 시간에 따라 속성이 변했다가 현실이고, 우리 머릿속 관념에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구나. 보여요? 우리 관념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요. 됐어? 다시 정리하면 뭐라고? 이 얘기야. 현실에서 시간에 따라 대상은 다 변해버려, 속성이. 그런데 우리 관념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대상의 정보가 고정된다고 본다고. 이 차이가 우리 인식이 총체적으로 다다를 수 없다. 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 사과를 생각했지만 실제로 T3 시점에 남아있는 사과는 아이폰 애플이다. 이해됐어요? 그 얘기야. 마지막 결론 단락에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니까요. 요약 정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요. 일로 오세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이로부터 사고가 사물을 관념적으로 모사할 때 어떤 한계냐라고 아예 주제 세팅을 해버렸죠. 즉 1단락에서 물음표 Q로 시작했던 것에 대해서 대답은 뭐였던 거야? 안 돼. 자, 최종 판단이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들은 어디까지나 최종 판단 시점 이전에 획득한 것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속성들로부터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현 시점은 모른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야 되는데 결국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그냥 주저리 풀었고,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오세요. 시간에 따라 대상이 변화하는 게 현실이나 우리의 사고는 시간에 따라 대상에 대한 관념을 고정시켜버림으로써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러면 이 원리가 이해가 된 사람은요, 바로 37번 같은 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자, 저 보세요. 저희 끝에 잡으면 여기까지 보입니까? 어디까지 보여? 손가락만. 오케이. 자, 봐. 색깔을 보는 시점에 색깔만 들어왔지 모양이나 크기는 T2, T3에 들어온다니까.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순서대로. 따라서 당연히 크기 관념 의식 속에 없다. 이걸 준 이유는 보기 이해예요. 지문 이해예요. 그 다음에 색깔을 보는 시점에 이것이 사과임을 알 수 없다. 왜? 총체적인 정보가 돼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봐봐. 모양을 보는 시점에 우리 관념 속에서는 고정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변하죠. 실제 시간에 따라서 색깔이나 속성은 변한다니까. 선생님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주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했으면 어차피 못 푸는 거야. 모양을 보는 시점 T2 시점. 색깔의 관념은 당연히 기억으로 남아있죠. 관념으로 남아있죠. 아하. 2개 vs. 끝났네요. 정답 5번 끝. 크기를 보는 시점에 모양의 관념은 변했다. 야, 모양의 관념은 그대로라니까.
이것 때문에 한계가 생겨서 그것을 근거로 비판한 거잖아요. 인식론은. 자, 비판 근거는 뭐야? 얘였다고요. 실제와 관념 차이가 있음에도 실제와 관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 끝. 사진 올려주세요. 필기. 그러면 생뚱맞은 38번도 풀리는 거예요. 갑자기 38번에서 뭔 얘기야? 봐봐. 지금 이 얘기는 이거라니까. 실제는 시간에 따라서 정보가 변해요. 관념은 시간에 따라서 고정을 시켜버려요. 즉 시간 차이에 따라서 변했냐 안 변했냐 정답 1번이라고. 그래서 봐. 자, 어제 T1일 때 D1이었겠지만 현재 T2일 때 D2란 말이에요. 문제는 T2일 때 D1의 정보는 이 시절의 D1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은 얘를 고정을 시키지만 현실에서는 변화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 글의 주제 비판 근거기 때문에 이 주제 글의 근거를 핵심을 잡아보면 야, 시점이 변했지. 우리 인식에서는 그대로지만 실제로는 변했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함축한 말이 뭐겠냐고. 1번이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평가원 국어 시험의 특성은. 이걸 자꾸 일치로 실용 문제로 읽는 스포츠 문제로 체육 문제로 여러분이 치환을 했던 거고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얘기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됐어? 이렇게 답이 나오지 뭐. 39번은 이제 어휘 어법 문제니까 제끼고 일단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윗글의 중심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 찾으라는 문제잖아. 자, 봐봐. 주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조를 바탕으로 포괄적이어야 해요. 일관돼야 돼요. 그러면 봐봐. 그게 무슨 분리가 돼. 감각을 통해서 사고를 하는 건데. 3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사물은 맞는데 사물의 한계가 아니죠. 글의 주제는. 인식론의 한계, 회의론이잖아. 감각기관 발달이 아니라. 정답 4번이죠. 어떻게? 1. 대상이 있고 2. 대상을 경험 통해서 3. 지식을 형성함에 있어서 실제는 시간에 따라 전부가 변하지만 우리의 관념은 우리의 사고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 없이 고정된 것으로 보는 이 차이가 우리 인식론의 한계다. 이걸 근거로 한계라는 비판을 한 거잖아. 됐어? 정답 4번이죠. 그러면 주제구조 똑바로 잡아 이런 것도 보이는 거라고. 얼렁뚱땅 대충 아리가리 하다가 4번 같아요. 제발 그만.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되셨죠? 자, 필기 쭉 1분씩 잡아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자, 오늘 지문 뚫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자, 0513 커리큘럼이 필요하신 학생 지금 신청하세요. 판단해보고 이 정도 수준의 지문이 지금 우리 학습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드는 학생들 그냥 딱 정해줄게. 현재 3등급 이하는 필요할 것 같아요. 6편 기준으로 3등급 이하는 필요하고요. 1, 2등급은 굳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이제 학원들이 이런 거를 추가 수업을 들으라고 하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다. 나는 그러기 싫거든. 일단 가급적이면은 수업 2개를 듣더라도 뭐 비용은 기존에 내던 걸로 비슷하게 할 수 있게끔 일단 학원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괜히 뭐 선택하는데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교재비는 더 들겠지만 그래봐야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방학 특강 때 원래 고1, 2 대상으로 하는 수능 기본반인데 올해 고3 학생들은 좀 특별히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8조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그 전이라도 매주 수요일마다 좀 과제 내주고 잡아갈 거고, 당장 내일부터도 013 푸는 게 필요한데, 잘 들어. 이해도에 따라서 공부 집중력이 좀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수업 흐름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사실 지금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051상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고, 지금 수업 호흡이 뭐 7, 80%가 돼. 근데 필요해. 그러면 013 한 20% 정도만 공부량을 투자한다든지, 이런 식의 개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티어표도 나눠드린 거고, 지금 이 시점 고민도 다시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6월 평가원 해설이 끝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수업 방향도 잡아드렸고요. 자, 화작하고 엄매는 별도의 특강 느낌으로 선택해서 영상으로 수강할 수 있게끔 전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일단락 됐고요. 참 다행인 건 6평과 9평은 AS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오늘 첫 번째 AS 했고요. 9평 지나면 두 번째 AS, 수능날 100분의 100을 꼭 찍을 수 있게 준비할 테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고객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수업 예복습과 예복습을 바탕으로 개인별 보충 영상 커리큘럼 따라와야 되는 것들, 티어표를 보면서 원론서든 필요한 공부든 우선순위 잡아서 계획 좀 세워서 올려보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해가시고, 동시에 과제 매일매일 좀 감 유지, 그런 것들 신경 쓰면서 공부해왔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 올려주시고요. 자, 조금 걱정이 많아요. 지금 다시 걱정이 많아진 이유는 다시 내신 들어가는 시점 되니까 고3 학생들의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들도 보이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학특강 8주 뒤면 바로 9평이고요. 9평 치고 8주 뒤면 바로 수능이에요. 2번 남았어요. 우리 커리큘럼 8주 2번. 시간 별로 없고 오히려 좋잖아요. 공부 더 많이 안 해도 되니까. 남은 8주에 모든 걸 부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올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름 쓰고 학습 정도 써서. 두 번째 053 필요한지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올려주시고, 수업 후기도 오늘 올려주세요. 앉은 자리에서. 자, 라이브 송출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말 우리 고생들 많으셨고, 시간 남았으니까 딱 2분만 잔소리 하나 하고 갈게요. 여러분, 뭐가 맞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어요. 다만 9등급보다 1등급이 좋은 이유는 간단해요. 9등급은 선택의 자유가 없지만 1등급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근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자유, 평등 같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유능한 자들을, 무능한 자들이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 말고, 유능한 자들을 무능한 자들이 끌어내리는 시대예요. 맞잖아요. 왜 우리가 악플을 달아요?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은 하기 싫고, 욕은 싫고, 내가 그 사람을 욕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와 동급이 돼버리니. 근데 나는 그런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욕하고 배신하고 칼 꽂고 빨대 꽂아서 나랑 동급으로 만들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나도 그만큼 노력해서 그 사람이 누리는 걸 똑같이 누려보고 싶은 건지. 뭐 사회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건지, 다 같이 병신이 될 건지, 다 같이 잘 살 건지, 다 같이 하향평준화 될 건지, 상향평준화 될 건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더 쉬워. 왜? 노력보다는 욕하는 게 나아. 근데 뭐가 맞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950년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비교해보면 평균치는 똑같이 나타나요. 소득 수준이 높고 사회적 상류계층일수록 행복지수는 높아요. 예나 지금이나.
즉 어떻게 보면 잘난 사람들을 끌어내리려는 거는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있을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일 거예요. 하나의 방식일 거예요. 생존 방식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기회가 왔잖아요. 수능이라는. 수능 치고 수능 제도 철폐하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근데 수능 때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이야.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과연 나보다 잘났고 앞선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 더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에 가보는 거냐? 아니, 그 당연한 대답을 왜 애써 보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나이가 50, 60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래, 인생 포기했으니까 저렇게라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직 20살도 안 됐는데, 이제 시작인 사람들이 왜 벌써 그런 패배의식에 젖어들려고 하고, 그 논리로 사는 사람들의 왜 어그로가 끌려서 선동당해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냐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시대가 자극이 많고 주어지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우리 자기 자신을 잃고 살아요. 내가 성공했다는 기준이 왜 인스타 팔로우 수가 돼야 되고, 내가 지금 인스타 팔로우가 탁골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또 오늘 수업 얘기를 듣고 선생님 인스타 팔로우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유튜브 숫자가 유튜브 구독자 수가 탁골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자꾸 여러분이 우리가 뭐가 불안한 줄 알아요? 좀 웃긴 얘기인데, 내가 오버치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듣는 소리가 너 친구 없지? 어떻게 알았지 싶으면서도 왜 얘네들은 나한테 친구 없지를 왜냐면 나한테는 데미지가 1도 안 들어. 야, 내가 친구가 있고 없고가 내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너무나 내가 가까이 두고 싶은 친구들은 정말 다 가까이 뒀어요. 나하고 거리가 먼 친구들은 누군지 알아? 내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새끼들. 소위 병신들, 양아치들. 아니, 양아치들 가까이 두면 내 피만 빨리지. 뭘 옆에 둬? 그걸 친구라고 옆에 둘 거야? 근데 뭐냐? 자기 자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인싸인 게 중요해. 친구들이 많은 게 중요해. 되게 불쌍한 거라니까? 나는요, 서울대 다닐 때 혼자 밥 먹었어. 잠깐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찐따들의 이제 상상을 해보면 화장실에서 이제 식판 먹고 있잖아. 아니, 야, 자신있게 먹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신있게 먹으라니까, 정말로. 되게 난 그게 안타까운 거야. 물론 이제 선생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선생님, 다른 애들은 다 선생님을 찐따로 봤을 거예요. 선생님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부터 내가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내가 이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긴 해. 근데 내가 학교 다닐 때 되게 인기 많았어요. 여기 돈이 많으니까 후배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줬을 거 아니야.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제발 주변 사람들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이나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타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설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하러 굳이 설득을 당해? 내가 하고 싶은 거면 살면 되는 거지. 지금도 어제 우리 엄마 와가지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만두고 내려와서 공항에서 보안 검색하는 청원경찰 하래. 한 달에 일주일만 일하면 된대. 그리고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공장 차리래. 그 이자 1%밖에 안 나오는데 한 5억, 10억 준대.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살기가 싫은데 자꾸 우리 엄마는 그러라는 거야, 나한테. 왜? 우리 아들 고생하는 게 보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좀 잘 해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가시려면 생각한 힘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읽을 힘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읽을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정적 정보 처리, 감정적 정보 처리를 배우는 거고, 세상의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은 당연히 힘들 거예요. 근데 과정에서부터 답을 딱딱 찾겠다? 그건 남이 만들어 놓은 정답일 거라고. 오랜만에 시간이 남아서 잔소리 했는데 딱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자, 과제 내드린 거 열심히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뭐 하셔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카톡방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금 얘기한 것부터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